미니 톡톡 콘서트 오늘도 자전거 탄 풍경에 강인봉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이제 뭐 좀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추운 느낌이에요. 낮에는 뭐 약간 덥고. 콘서트 준비는 잘 돼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는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네. 사실 뭐 저희야 콘서트가 워낙 일상이니까 일상 아니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거죠. 예. 그걸 하려고 이제 음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타를 치시는 우리 강인봉 씨. 오늘 만나볼 이분 노래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글쎄요, 뭐 이런 노래가 어떨까 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가바사 차차차차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미력 편주에 이 마음 키우고 웃음 한번 웃자. 제대로 해요. 이분이 울진의 제동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으로 네. 시작하셨어요. 가나다라를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분이에요. 33년간 교사로 사신 분이세요. 자, 이수호 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교조 위원장님, 네. 민주노총 위원장, 최고위원, 예, 민노당의 최고위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역임을 하셨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십니까, 요즘? 예, 바쁘게 지냅니다. 다시 학교도 생각하고, 네. 이제 다른 일 관뒀으니까, 제가 원래 교사니까, 다시 교사로 돌아가서, 요즘 너무 교육이 힘드니까, 네. 그런 교육 문제를, 특히 이제 요즘 재미 붙인, 그 페이스북 네. 친구들과 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교사로 돌아가서는 어떤 얘기죠? 원래 제가 교사인데, 네. 뭐 제대로 학교에 있었으면 이제 정년이 지났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지만 네. 그런 SNS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제가 원래 꿈꿨던 그 교사와 교육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사들도 만나고 또 많은 그 페이스북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학교를 생각한다. 예, 페이스북에서 나눈 대화도 거기다 예, 실으셨고요. 예. 이 책은 뭐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친구들과 네. 나눈 그 교육에 대한 토론 얘기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학교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름대로는 재밌게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학교를 생각한다 이걸 줄이니까 다 학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학생. 페이스북 친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럼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주 다양하죠. 예, 정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네. 교사들은 뭐 제가 교사니까 또 교육 문제를 주로 얘기하니까 참 많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 학부모들, 네. 예, 또 뭐 많아요. 아주 다양해서 좋아요. 이수호 이사님은 SNS 잘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시네요. 예, 오래되셨어요. 뭐 노래도 가나다라 불러서 구닥다리 국어 선생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 그냥 뭐 구닥다리가 아니라 가나다라는 예. 언제까지나 가나다라.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영어식 발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사회가 변하고 막 바뀌는데 소통의 방법도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 또 젊은 세대 막 자기들끼리 소통하는데 나이 좀 들었다고 그 옛날 게 좋은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나만 옳다 너희들이 나 따라와라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그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그 속에 들어가야죠. 뭐 헤엄을 치려면 물에 빠져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SNS를 예, 뭐 시작하셨어요. 더듬거리면서 독수리 타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교육 문제 그러면은 다들 전문가잖아요.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입장들이 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학교를 생각한다지만 다 학생
한 것은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하면서 누구나 다 관계가 있고 누구나 다 이해 당사자이고 누구나 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다 우리는 학생이다. 예, 그래서 서로 늘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뜻이죠.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우리가 다 학생으로 돌아가서 서로 배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제 보니까 일상적인 네네. 얘기가 좀 있는데 분명히 강희봉 씨. 네, 택시 거스름돈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건 어떤 원칙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잠깐 하자면 그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를 타셨는데 목적지에 다 와서 봤을 때 100원 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100원으로 딱 올라가서 5,000원을 냈더니 1,000원을 거슬러 주시더라. 아하. 그래서 그냥 받으셨다. 아. 그 100원 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 택시 기사분들이 얼마나 힘드셔요, 요즘.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그 스름돈 안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그냥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는 좀 또 달라요. 아. 개인 택시는 좀 그래도 낫다 그러죠, 형편이. 일단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0원 이하의 그 섬돈은 회사 택시는 무조건 안 받는다. 나름대로 원칙을. 그리고 개인 택시는 500원 이하를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정하셨군요. 정했는데, 네. 그날따라 이제 4,100원에서 딱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제가 5,000원을 내고, 그 섬돈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빨리 말해야 되는데, 음. 제가 사실은 900원은 좀 아깝기도 하고 원칙은 정했지만 이러는 사이에 그 아저씨가 네. 9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1,000원을 내면서 받아가시죠. 제가 얼마나 더 미안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동작에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나이 들면 동작 늘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땐 좀 또 느리신 것도 이득이네요.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낼 땐 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PD들이 주로 좀 내더라고. 제가 느리게 일어나니까 일부러 구석을 찾아 앉죠. 근데 평소에 가정생활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그 원칙을 다 세워서 생활을 하시나요? 아유, 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원칙들이 다 있겠죠.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늘 부딪힐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럴 네. 때 과감하게 처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마음은 안타깝다 하면서 동작이 늦어서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수호 상임이사님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들 예. 이런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진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서 이제 27회 교사 생활 시작해서 이건 사실 운명적으로 교사는 참 좋은 직업이고 내가 할 만하구나 이러면서 평교사로 아이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정년퇴직하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일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도 교사의 입장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늘 이제 안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죠. 아니 왜 교사를 못 하셨어요? 그 길을 교사의 길이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의 역정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황민화 교육을 일본 정부는 시켰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교사들이 있었죠. 그 교육 방침대로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아이들을 일본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럼 그 시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교사는 정말 아이들의 품성이나 인성은 가르치면서도 이게 잘못된 시대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거꾸로 가르쳐야 되는 때도 있는 거고 또는 게을러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독재시대 때 박정희 이렇게 거치면서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너무 간섭이 심하고 그대로 하면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육 제도나 국가의 과도한 교육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싸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강인봉 씨가 네. 좀 궁금한 걸 네, 뭐좀 여쭤보면서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예. 했는데요. 얘기를 좀 나누죠.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를 불렀던 별명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 예, 물범. 물범이요? 예. 이유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있다. 예, 있습니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예, 있습니다. 교사로 재직하면서 예.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이 있다. 예. 대부분 있다.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까 물범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무슨 뜻인가요? 그 제가 아까 가나다라 선생, 국어 선생이잖아요. 네. 그 가능하면 국어 선생이니까 좋은 우리말을 쓰자. 뭐 특히 그 외래어, 영어 이런 거 많이 섞어 쓰지 말자. 한자어도 때로는 우리말이 더 이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시간에 우리 그러면 한자어를 한번 버려볼까? 그러면서 나는 물범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수호 선생님. 저 우리 강민봉 씨는 이 머리가 엄청 좋은 빨리 돌아가는 사람. 네. 어떤 학생은 저렇게 금방 이러는데 수호니까 물범이구나. 빨리 돌아가는데 어떤 애는 집에 가서 생각해. 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 일어나게 그 친구는 신중한 친구죠. 신중해.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별명이 그 뒤부터는 예. 물범 선생님.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좀 이렇게 물 같은 사람이 있고 아주 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뵙기에는 양면 범 같은데 뭐 실은 물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솔직히. 또는 이럴 수 있잖아. 물로 봤는데 범이더라. 글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요, 저는 그 뒤에 물범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왜? 내가 됐으니까. 내가 물범이 됐으니까. 물범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굉장히 좋은 동물이더라고요. 어떻게 굉장히 좋아요? 물범이? 예,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바닷속을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헤엄을 치고 다녀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고독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셨구나. 아까 나도 아이들을 때려본 적이 있다. 많이 후회했다. 이렇게 답을 예. 하셨어요. 근데 성적을 지금 이제 전체 공개하는 거. 이거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기사를 읽었더니 인터뷰하신 기사 중에서 교실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교육의 핵심은 존중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아이들이. 예. 누구나. 그럴 때 달라지는 거거든요.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은 뭐 과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그러나 춤추게 한다는. 예,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존중받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의학적이고 소위 그 위계적이죠. 막 선생님 하면 그림자도 안 밟는다 어쩌고 가면서 옛날에 너무 그랬잖아요. 네, 무서운 선생님. 저 아는 친구는 선생님 그림자 안 밟아야 된다고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괜히 겁내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자기를 낮추고 아이들을 높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말투라든지 저는 그 교실에 들어갈 때 녹화하는 것은 아이들 그 쉬는 시간에 떠들고 난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교사가 안 봐야 될 행동을 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원래 그때는 지금은 뭐 이 스마트폰으로 장난하지만 그때는 기껏해야 만화 가지고 와서 몰래 보고 돌려보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점심시간 아닌데 막 밥을 까먹는다든지. 네, 맞아요. 원래 휴식 시간에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일부러 덜컥. 운동화 신고 살금살금 가서 뒷덜미 잡고 요놈들 그게 이제 참 좋은 마음으로 좋지만 그걸 일부러 벌 주기 위해서 막 또 과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크를 하고 미리 얘기는 하죠. 네. 내가 봐서는 안 될 행동을 너희들은 거쳐라라는 신호다. 그렇구나. 그리고 인사는 차렷, 경례 이건 전 군대식이다. 이건 군사 그런 의 유물이다. 일제시대 때 내려오던. 그래서 그거 난 안 한다. 네. 근데 왜 때리셨어요? 왜 그러고 그건요. 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는 뭔지 모르고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이런 것들도 정말 잘하는 생각을 했다가 아 이건 교육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27의 교사가 되셨으니까. 예, 한 30 넘기면서 깨닫고 그러셨구나. 그때부터는 절 안 때렸죠. 안 때렸는데 뭐 책에 보면 사연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아 이건 내가 정말 이 교육이라는 매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부모가 애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하는 바람에 아이가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야단치기 위해서 그 부모께 데려갔어요. 네, 그리고 네. 부모를 앞에 놓고 애를 때린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심정으로. 그랬는데 물론 그때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다 좋아지고 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올해까지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요. 물론 뒤에 화해했습니다만 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한 6개월을 서로 서먹서먹하고 뭐 말도 잘 안 하고 이럴 때 읽어보니까 부정행위를 2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처가 남으셔가지고 책에다 폭력 교사다 쓰셨네요. 예, 그게 참 제 마음 아픈 그런 거죠. 사실 아까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오히려 또 선생님이 너무 존중을 못 받는 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있어도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막 저는- 욕도 하시고. 예,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존중받는 것, 그건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제가 존중한 학생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존중받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교사를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존중받으려면 그리고 좋은 인상을 받으려면 아이에게 학생이 그렇게 하면 돼요, 교사가. 그렇지 않고 권위적으로 존중을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반감 사는 거죠. 예, 맞는 말씀이실 예.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초임으로 오셔서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예. 아, 미화는 실력 있다 그러고 연기에 소질 예. 있다 그러고 웃긴다 그러고 막 예. 그래 주시니까 힘이 나서 그 선생님 아직도 성함도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만나 뵙고 예. 그런 서로 예. 이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는데 예. 선생님도 지금 교사로서 내가 잘한 일이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단 예. 말이에요. 그 어떤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교사가 20평 교실에서 그냥 칠판 앞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조건이 교육을 망가뜨릴 때 그걸 과감하게 맞서야 된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전교조 운동, 교사 운동, 참교육 운동을 일으키면서 같이 앞장섰던 것.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육을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 그런 깨달음을 준 것. 그 전교조를 하게 된 것. 그게 참 잘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전교조 덕분에 그 교사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한 10년간 쫓겨 있었습니다. 쫓겨나 네, 있었는데 쫓겨나 있는 동안도 저는 교사로서 지금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잠시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도 그래서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서 아스팔트 위의 교사다. 우리 김미아 씨도 가끔 불려가서 그런 거 하지만 거리 수업 네, 이런 것도 네, 하고 네. 재밌어요. 네, 네. 어제 저녁에 출판 기념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뮤지컬 예. 공연했다고요. 설린 인터넷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예. 복직한 학교가 지금 설린 인터넷고등학교인데 그때 이름은 설린 정보산업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옛날 설린상고. 네. 네. 예. 갔는데 그 학생들 예전에 저 좀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야구 잘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연극반이 있어요, 거기? 없었죠. 처음에 가니까 네. 당시에 실업학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학교에서 그냥 공부도 못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모여오는 그런 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희망도 없고 선생님도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이제 복직을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들고 네. 수업이 돼야지요. 마침 그 연극을 대학교 때 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연극반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연극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속에 있는 그런 그 끼라든지 하고 싶은 게 이제 발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극반을 만들어서 연극반 이름을 아우네라고 지었습니다. 아우네 장터 뜻도 있지만 네. 아름다운 우리들의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준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세련되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그 뭐 너무 좋았어요.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래서 그게 이제 그 학교의 전통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냥 그 무슨 서클 활동으로 특별반을 운영하는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그걸 이해를 하고 연극을 정규 수업을 했어요. 모든 학생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아이들의 그 일이죠. 인성개발이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우네 연극팀은 아주 전문 청소년 연극팀으로 계속 네. 발전해서 어제도 애들이 조롱조롱 와서 저는 아우네 몇 기인데요. 저는 6기예요. 아유, 어쩌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네, 사인을 얼마나 달라 그러고. 흐뭇하셨을까. 예, 그리고 그게 예. 졸업생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뮤지컬 노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예. 뭐 저는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 전에 신일고 재직 당시에 동료 교사가 이창동 예. 감독님? 예. 두 분이 내가 더 좋은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예, 그때는 서로 그러면서 싸우기도 했죠. 그 친구도 뭐 원체 좀 특별하고 그때 이제 소설을 썼잖아요. 네. 둘이는 뭐 같이 국어 선생 하면서 이제 뽕짝이 맞아서 그때 이제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아이들 위해서 주로 이제 문예반, 뭐 방송반, 예. 편집반 이런 거 맡으면서 네.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뭐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모범 학생인가요? 아니면 말썽 많이 부리던 학생인가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걱정을 했어요. 네. 예, 뭐 이름을 공개하긴 좀 뭐합니다만 김창수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그 초임 시골 학교에 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어느 독지가가 낸 건지 장학금을 이제 네. 마련하게 됐는데 그걸 그 학생에게 주게 됐어요. 네. 결정을 학교에서 하고 네.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제가 선생님이 맡았죠. 하셨구나. 그래서 그 창수를 불렀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죠. 불러서 이렇게 해서 너는 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냥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저 안 받겠습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요. 제 뭐 집안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 매 데리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오늘 중학생을 또 데리고. 같이 가고 예. 힘들고 뭐 나도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그 참 괜찮다 속으로는 이 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뭐 뒤에 잘 설득하고 해서 네. 하긴 네. 했지만 그런데 걔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이러더니 대구 거기서는 대구로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잘하는 거지. 네, 그때는 유학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시골서 고등학교를 하고 그 지역에서 남아서 지금도 그 지역의 군청에 공무원으로 끝까지 마을을 지키면서 열심히. 제가 지금 당장 전화하면 걔 나와서요. 우리 김미아 씨가 부탁이다 하면 바로 해. 싱싱한 거 바로 보내줍니다. 대구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 창수 씨 만나러. 예. 그럼요. 일찍이면은 되게 울진 군에 가서. 울진에. 예. 제 이름 대시고. 네, 그렇게 개목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창수 씨를. 예. 가르친 제자를 구치소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예. 제가 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서울구치소 가서 정신없이 있는데 젊은 교도관이 찾아와서 이제 저를 인사를 하는데 얘가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얘가 제자구나. 이제 단박 전에 알아보죠. 그래서 괜히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해야 솔직한 건데 아는 척하면서 너 신의학교 몇 회니?
그랬다가 이제 저는 신의학교 졸업 안 했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혼이 났죠. 등골에 이제 땀이 흐르는데 저 야학에서 배웠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야학 선생님도 하셨다. 그렇습니다. 맞아. 뭐 두세 달 이제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군대 가버렸어요. 네. 근데 잊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제가 계속 교육운동이다 뭐다 하니까 언론에 노출되고 하니까 이제 서로 관심 가지고 봤던 거죠. 제자가 많으시니까 예. 뭐 법정에서도 뭐 제자 그렇습니다. 뭐 만나고. 없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우리 정교조 교사들이 소액 그 정치 기부 예. 그것 때문에 이 그 이명박 치하에 이 검찰들이 1,500명 이상을 기소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 또 목 잘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판사가 제자더라고요. 아유. 예. 근데 그걸 뭐 봐달라고 그럽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만 판단을 해달라. 마침 또 저를 이제 정인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주 그 제자 판사 앞에서 제가 네. 그 나가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빡쳐 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 제자한테 또 그럴 하여간 뭐 좀 어려웠는데 그 제자가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제가 보기에 네. 아주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법 쭉 따라가는 거죠. 다 우리 선생님들이 무사하게 됐죠. 아유, 예. 지금 교육 현실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가장 풀어보고 싶은 과제 단어 3개로 표현을 단어 3개. 하면. 국어 선생님 문제인데요. 예. 네. 가나다라마. 예. 저는 그 자치. 예,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교육의 현재 문제는 교육 투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헌신.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가 교육 자치가 제대로 돼서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 교육 자치 직선한 우리 교육감을 중심으로 잘 움직여 나가면 이제 뭐 진보 교육감들 과학교육감이라든지 뭐 우리 경기도 교육감들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 팽창해 있어요.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처럼 35명 이렇게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40명 가까이인데도 많아요. 다 평균 20명으로 다 떨어졌죠. 그건 핵심이고요. 뭐 그리고는 지금 제일 조건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래도 앞장서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진보 교육감님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광노현 교육감님 대법원 최종심 선고 다음 주로 잡혔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 이런 요청 안 그렇습니다. 받아드려요? 저도 뭐 그것 때문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게 좀 사후매수죄라는 다른 나라 어느 법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50몇 년 만인가 일제 때 있던 거거든요. 그걸 뭐 적용했다 그러는데 그게 형용 모순입니다. 무슨 사후에 매수를 합니까? 매수를 하면 사전에 해야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걸 이제 걸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그건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당연히 대법원은 기다렸다가 그 법의 위헌 소지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서둘러서 저렇게 판결을 한다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잠시 후에 네. 안철수 교수가 기자회견 예정돼 있죠. 예, 오늘 아시죠? 오후에 뭐 예, 조금 있으면 해요. 이제 예. 여기 생방송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렇군요. 올해 대선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점 있을까요? 그 안철수 현상이죠. 저는 안철수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왜 안철수 같은 분을 기다리고 환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당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것들을 잘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죠.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저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안타까운 게 저 같은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됐다. 저는 뭐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건 전 동의합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하고. 네, 네. 네, 그 교육감 최종심 다음 주로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저런 준비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른, 이제 거론이 되고 계시는데. 소위 보수 진영이라는 쪽에서는, 빨리 곽교육감 물러나라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벌써 교육감 후보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음연히 지금 진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저는 곽교육감이 무죄가 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예. 강인봉 씨가 노래 선물 하나 주셔야겠는데. 예, 또 시인이시잖아요. 네. 가을. 이 시인의 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은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귓가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